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입문 강의 16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하는 사람은 윤형근 변리사입니다. 자, 1회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진도를 하셨는지 아실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맛배기로 이게 우리 변리사 시험 2025년도 62회 이제 2월 달에 처음 1차 시험이 있습니다. 2025년. 그때 변리사 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 상표법.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 강의에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꼭 들으셔야 되는데, 기본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분명히 좀 내용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용어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맛배기로 보는, 그래서 용어 같은 것들도 이제 익숙하지 못한 게 참 힘든데 몇 번이라도 들으면 그게 익숙해지면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동안 지금 앞에까지 우리 상표법의 목적, 기능, 사용 이런 걸 설명드렸고요. 이번 16회 때는 33조 등록 요건 중에 하나인 33조를 쭉 설명드리고 있죠. 그 중에 이제 33조는 원래 1항부터 3항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중요한 33조 2항을 하게 됩니다. 33조 2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표법에서는 맨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었고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사용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33조 2항을 법전문을 쭉 풀어보면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로마자로. 그러면 이게 하나의 요건입니다. 상표 등록의 요건인데 원래 1항의 경우에는 자타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되는 것들이 돼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상표라는 거는 뭐 이렇게 변동이 있고 상거래에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상표로서 인정될 수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예외라는 말이 나오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느 시험이든지 그렇죠. 원칙이 있는데 그런 원칙을 벗어난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33조 2항은 특히 원칙적으로는 33조 1항에 해당하는 애들이 식별력이 없는 애들인데 그 중에 일부가 사용을 했대요. 상표법에서는 사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사용을 해서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막 알려지게 되고 광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많이 알려지죠. 그러면 그런 게 상표에 기능이 발휘가 됐기 때문에 기능이 자타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인데 그런 게 발휘가 되면 이제 신용이 쌓이게 되고요. 신용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명한 상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표법적으로는 주지 상표다,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한 상표다, 현저하게 인식됐다. 사람들한테 그런 상표로서까지 아주 유명해지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33조 중에 33조 이하 예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1항은 1호부터 7호가 있는데 그 중에 1호하고 2호는 빠집니다. 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1호하고 2호는 보통 명칭 관용표장은 예외에 해당하기 좀 어렵다. 뭐 판례가 있긴 합니다. 예외적으로. 하지만 1호부터 2호는 원칙적으로는 빠집니다. 그래서 3호부터 7호까지 해당하는 상표가 있는데 자,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7호는 올해 2024년에 개정이 돼서 원래는 7호는 해당이 없었다가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7호 설명할 때 간단히 언급드렸는데 이게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일반적 규정이지만 자, 우리 15회 때 설명드렸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자타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자, 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을 했대요.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광고도 하고 뭐 상표를 부착해서 뭐 표시를 해서 그다음에 유통하는 행위. 우리가 표시, 유통, 광고하는 행위를 사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출처 표시로서 자타식별 가지고서 기능이 발휘되도록 쓴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했더니 이제 많이 알려진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즉 자타식별력이 없는데 말은 되게 길지만 수요자들 간에 상품에 관련된 수요자들 간에 누구의 상표인지를 알 수 있게 그만큼 알려지게 된 거다. 그걸 이제 아주 짧게 얘기하면 자타식별력이 없던 애가 뭘 얻어요? 자타식별력을 취득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자타식별력이 없던 애가 자타식별력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등록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예외를 두는데 근데 그냥 등록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또 예외를 두냐면 어떤 조건을 두냐면 자, 상표를 아까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표를 사용했으면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일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우리가 상표는 동일 유사 이런 걸 배우는데 이제 동일 유사는 다다음 시간 정도 배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동일하냐, 유사하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표가 유사해야지만 침해 이런 걸 따지는데 동일한 상표, 그다음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한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그런 것과 유사한 것까지는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엔 이게 우리 상표는 유사 범위까지 이제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원래는 등록이 안 돼야 될 게 예외로 등록이 되는 거면 예외를 인정할 땐 조건이 까다로워야겠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하면 예외가 너무 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상표를 사용한 거 상품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그래서 즉 동일 상표, 동일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 등록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건인데 자, 요것을 이제 좀 실제적으로 좀 보면 자, 우리가 33조 1항 3호 내지 7호 중에 이런 거 영문자 두자죠, 원래? 영문자 하나, 숫자 하나, 이런 것들. 자, 이런 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해서 6호이고요. 자, 단순하게 이렇게, 이게 아디다스 선인데, 3개의 선으로만 돼서 이게 6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슈피리어는 뛰어난 이런 거라 성질 표시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등록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사용을 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SK, K2,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많이 알려져서 누구의 상표인지 알게 되죠. 자타식별력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한 영문자 두자가 아니라 어떤 회사, 어떤 상품의 출처 표시 이렇게 인식이 되죠. 자, 이것도 단순한 선 3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디다스, 슈피리어 같은 경우는 골프용품에서 유명한 상표입니다. 자타식별력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3조 2항의 요건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만족을 하면 원래는 등록이 되지 말아야 될 게 어떻게 돼요?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요건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아까 말로 법 규정에 있던 거를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33조 2항 요건을 보시면 1항 3호부터 7호까지 해당하는 상표. 그렇죠? 자타식별. 1, 2호는 빠집니다. 1, 2호는. 그 다음에 출원 전부터 상표를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서. 저절로 그냥 막 생기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상표는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법률적 표현으로 자타식별력. 그냥 누구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표랑 구별된다 이거죠. 상품이. 그래서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한다. 항상 출처 표시, 자타식별 이런 표현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게 중요한데 상표의 기능은 자타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그런 요건 만족한다 하더라도 또 마지막 요건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서만 등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례들도 많고요. 관련된 논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냥 특 A급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암기하시고요. 제가 보통 기본 강의 때 뭐 저처럼 다 강의를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특 A급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를 푸시거나 특히 2차 시험에 사례 문제 접근할 때 실수가 없고요. 풀어서 쓰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게 됩니다. 자, 33조 등록요건 그중에 33조 2항을 봤습니다. 3항도 원래 있는데 3항은 이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정의 별도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요. 33조 2항 오늘 16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번 16회 때 이렇게 33조 2항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17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입문 강의 뭐 편하게 9분에서 10분 내의 내용이니까 간단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용어에 익숙해지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